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당시 솔로몬의 인근 지역을 나타내는데 바로 1943년 6월 30일에 시작해 1944년까지 계속 진행된 연합군의 대반격 카트윌 작전에 포함된 세부 작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43년 초반에 끝난 과달카날, 코코다트랙, 부나고나 전투 등은 물론 연합군의 중요한 승리였지만 일본군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시작된 거였고, 이 카트윌 작전이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 진행 과정에서 가장 대규모였고 또한 가장 철저하게 계획된 연합군의 총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트윌 작전에는 세부 작전이 총 13개가 있었는데 이 중 2개가 취소되고 나머지 11개가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시리즈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라바비아 능선 전투는 여기쯤에서 벌어지는데, 카트윌 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이 이 근처 지역에 상륙하게 되고 그 작전을 도울 임무를 맡은 호주군이 미군 상륙 전에 일본군과 싸우는 상황으로 전체 카트윌 작전을 배경으로 놓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라바비아 능선은 유기니 동부 무보 인근의 요지로 북쪽의 일본군 근거지인 살라마우아에서 내려오는 일본 육군 51사단 66년대 병력이 1943년 6월 20일부터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라바비아 능선을 지키고 있는 호주군 병력은 약 80여 명, 후에 도착한 지원병까지 포함하면 약 1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 일본군은 최소 1,500명이었습니다. (6월 21일) 오후가 되면서 호주군도 일본군이 대규모 공격을 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바비아 능선 왼쪽을 주로 수비하고 있는 호주군은 일단 최전방에 6사단 17여단 6대대 D중대에 2개 소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지휘관의 이름을 따 로치 소대와 헤더만 소대입니다. 로치는 계급이 세컨 루테넌트가 아니라 그냥 루테넌트인데 호주군 계급에서 세컨 루테넌트가 소위이고 루테넌트는 중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중위일 수도 있고 세컨드를 생략해서 소위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소대를 이끄는 헤더만은 중사입니다. 부대를 표시하는 데에는 이렇게 정식으로 부대 기호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지도에 넣으면 영 안 보여서 그냥 잘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소대는 다른 중대에서 온 엑스턴 소대이고 그 뒤에 D중대 스미스 소대, 그리고 바로 뒤에 덱스터 대위의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호주군 수뇌부가 라바비아 능선 증원을 결정했을 때에는 이미 최전방에서 일본군과의 소규모 교전이 벌어진 뒤였고 일본군은 호주군 방어 진지의 측면에 집결하면서 대규모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 명령이 내려지기 1시간 전인 6월 21일 오후 12시 17분경 후방 쪽에 위치한 스미스 소대에서 진지의 좌측 전방에 일본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 방어진지 뒤편까지 들어와 협공을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한 것은 오후 2시로 먼저 헤더만 소대의 오른쪽에서 대규모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곧이어 로치 소대와 엑스턴 소대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기관총과 박격포를 동원해 호주군 전방 진지에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호주군 전방 진지를 노리는 일본군이 착검 돌격을 감행해서 호주군 진지에서 10m도 못 되는 곳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진지에서도 돌격하는 일본군이 호주군 진지 20m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호주군의 사격에 겨우 격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6월 21일 오후 3시가 되자 헤더먼 소대의 좌측을 일본군이 박격포를 쏘면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당시 호주군은 리 엔필드 소총에 이런 식으로 수류탄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총류탄을 잘 사용했는데 이날 오후 전투에서 일본군의 박격포를 이 총류탄으로 파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호주군은 총류탄으로 쏘는 수류탄은 7초짜리 지연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손으로 던지는 수류탄은 4초짜리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36번 마크 1 수류탄이 호주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제식 수류탄이었습니다. 6인이같이 적을 잘 볼 수 없는 정글 지형에서 수류탄의 효용은 매우 높아서 호주군은 수류탄을 넘버1 정글 웨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호주군은 길목 군데군데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아 일본군의 진격을 방해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 전방소대에 맹렬히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호주군 전방소대가 맹렬한 투지로 일본군과 싸웠다고 나와 있고 일본군 기록에도 호주군의 전의가 왕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주군은 계속되는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으나 잽 트랙을 통해 라바비아 능선 쪽으로 내려온 일본군은 최소 1,500명으로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 호주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호주군 진지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른 오후에 일본군 공격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무렵 D중대장 월터 덱스터는 중대본부의 소수 예비 병력을 전방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병력이 로치 소대 위치에 다다랐을 때는 일본군과 호주군이 착검을 하고 백병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몰려오는 일본군을 계속 격퇴했고 오후 3시 15분에 호주군이 전투 개시 이후 처음으로 3인치 76mm 박격포를 쏘면서 일본군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모타가 복수형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박격포는 한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격포 공격이 일본군의 공격을 몇 차례나 성공적으로 좌절시켰다고 합니다. 호주군 지휘부는 전투 중 탄약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아군 측 기관총이 몇 초 이상 계속 연발로 발사되는 소리가 들리면 해당 소대 지역에 전화를 걸어 탄약을 낭비하지 말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6월 21일 오후 늦게까지 전방 3개 소대 지역에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5분에서 6시 15분 사이 17여 단장 모튼 준장이 보낸 지원병이 라바비아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 병력은 바로 전방 소대 지역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일본군은 6월 21일 오후에 3차례에 걸쳐 일제 공격을 가했고 공격 개시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공격 신호만을 보내려는 것인지 호주군을 겁먹게 하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군 나팔 소리가 경계태세를 갖추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은 해가 지면서 점점 강도가 약해졌고 결국 일본군은 능선을 점령하지 못한 채 21일의 공격을 마쳤습니다. 6월 21일 밤에 경계를 서고 있던 호주군은 일본군이 부상병들과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전투에서 호주군 인명피해는 9명 전사에 9명 부상이었습니다. 이제 6월 22일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경 일본군이 다시 호주군 진지에 왼쪽으로 잠입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호주군은 다시 한번 총류탄, 박격포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호주군 진지 우측에 나타난 일본군은 엑스턴 소대가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호주군은 나무 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의 조준 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6월 22일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일본군이 후방 쪽에 스미스 소대 진지에 맹렬한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호주군의 응사는 효과적이어서 일본군의 사격이 5분 만에 멈췄다고 호주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자기들이 호주군 진지로 던진 수류탄을 호주군이 다시 집어다 일본군 쪽으로 던지는 일이 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일본군이 산포를 동원해 호주군 진지를 포격했으나 호주군 기록에 피해가 컸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6월 22일의 공격은 전날만큼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군은 호주군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보다는 포격 또는 나무 위에 병사들이 올라가서 호주군 진지에 총을 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6월 22일 공격도 별무소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호주군은 이날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해 6월 21일과 22일 총 10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은 호주군 진지에 측면으로 접근했음에도 호주군이 후방에서 보급을 받는 루트를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6월 22일 밤이 지났습니다. (6월 23일) 날이 밝자 가운데 잽트랙 쪽에서 호주군 진지 쪽으로 일본군이 사격을 가해왔으나 큰 위협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4-5명의 일본군이 나무 위에서 호주군 진지에 사격을 가하다가 호주군의 조준 사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6월 23일 오전에는 호주군 3.7인치 포 2문이 공격에 가담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은 북쪽에서 다시 남하하다 호주군의 포격을 정통으로 맞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 호주군 기록에는 이 3.7인치 포의 포격으로 호주군의 원래 높았던 사기가 더 높아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오경에는 호주군의 보호파이터기들이 날아와 잽트랙에 기총소사를 가해 영 효과적이지 못했던 일본군의 공격에 결정타를 먹였습니다. 라바비아 능선에서는 곧 총성이 멎었고 6월 23일 오후 1시 반에는 일본군이 전부 퇴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에는 호주군 정찰대가 최전방 초소에 도착했는데 주변에서 일본군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라바비아 능선 방어전은 이렇게 호주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를 거둔 6대대 병력에 호주군 수뇌부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연이어 도달했습니다. 육사단 17여 단장 머레이 모튼 준장은 이 전투는 일단 수비부대가 방어선을 잘 만든다면 숫자가 월등히 많은 적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943년 4월에 라바울에서 뉴기니에 도착한 일본 육군 51사단 66년대는 1대대와 2대대를 이 전투에 투입했으나 결국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전투에서 41명이 전사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주군은 총 11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어 일본군보다 훨씬 적은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훌륭한 전과를 거둔 월터 덱스터 대위와 지휘관들은 포상을 받습니다. 일본군의 공세를 좌절시킨 호주군은 이제 곧 상륙할 미군과 함께 공세를 취하는데 1943년 여름 뉴기니에서 벌어지는 전투 앞으로 계속 이 채널에서 이어집니다.